성남에서 분양하는 판교 벨리자이 청약 모집 공고 일정을 확인해 보죠. 2021년 1월 7일 특별 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021년 1월 8일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1순위 접수를 합니다. 만약에 1순위 미달이면 1순위 중 기타 지역 접수를 받는데요. 1월 11일입니다. 기타 지역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 성남시 2년 미만 거주자 등이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죠. 1순위 접수 6일 후 1월 18일 당첨자 발표가 있고요. 당첨자는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6일간 당첨 관련 서류를 접수합니다. 2월 1일 정당 계약을 시작하는데요. 2월 5일까지 4일간 진행합니다. 가점 60점대인데 당첨될 수 있을까요?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저 가점자는 향, 조망, 일조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비선호 타입을 노려봐야 해요. 조심스레 예상한다면 가점이 낮아질 수 있어요. 분석 결과 첫째 주상복합단지이고 둘째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이기 때문이죠. 60점대의 저 가점자에겐 기회일 수 있죠. 가점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요. 첫째 주상복합단지이고요. 둘째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예요. 총 3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급되는 아파트 세대 수는 350세대예요. 모집 공고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본 건축물은 주상복합단지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주상복합단지인 거죠. 주상복합의 단점으로는 아파트 동일 전용평수 대비 계약평수가 크고요. 이에 따라 관리비도 비싸죠. 예를 들어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리시빌 전용률은 76%고요. 이번 판교 자이밸리는 전용률이 70%예요. 관리비는 계약 평수 대비 계산하기 때문에 동일 평형 대비 관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용 18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용률 70%인 경우 계약 평수는 25.71평, 전용률 76%인 경우에 계약 평수는 23.68평.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전용률 70%이면 250,000원이고요. 전용률 76%는 뭐 230,000원 내외죠. 전용률이 낮을수록 관리비를 많이 내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살펴볼 것은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유사 비교 사례로 많이 비교되는 호반 서밋 밸리는 마지막 실거래가가 11억 6천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세는 12억 내외죠. 현재 시세 12억 적용하고 판교 벨리자이의 예상 분양가는 6억 내외. 그러면 최소 5억에서 6억 로또라고들 불렀죠. 막상 뚜껑을 까고 보니까 분양가는 8억 4천, 로또액은 3억 6천 내외가 되는 거죠. 줄었어요. 고가점자는 지리적 여건과 또 주상 아파트라는 점, 또 분양가가 높다는 것을 감안해서 좀 더 기다려볼까? 통장을 아끼려는 마음이 생기죠. 애매한 가점자는 무조건 도전해야 하고요. 이런 것이 바로 기회인 거죠. 저 가점자 당첨 전략으로 무늬만 판상형이란 제목인데요. 60제곱미터 B타입에 청약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범례를 보면 60제곱미터 B타입은 색깔이 옅은 갈색인데요. 이게 이제 1단지입니다. 1단지의 60제곱미터 B타입은 39세대요. 그 다음에 2단지의 60제곱미터 B타입은 13세대, 또 3단지의 60제곱미터 B타입은 13세대가 있어요. 판교 자이밸리 아파트 전체 세대수 중 평면 타입은 이렇게 65B, 65A, 84 세 가지인데요. 65제곱 B타입은 65세대, 65제곱미터 A타입은 271세대, 또 84 타입은 14세대예요. 이 중에서 무늬만 판상형인 65제곱미터 B타입 65세대를 공략하자는 거예요. 이게 1블럭입니다. 1블럭에는 101동, 102동, 104동, 101동이 여기고요. 102동이 여기고 104동, 101, 102, 104동에 지금 B타입이 있고요. 이번에는 2블럭을 볼게요. 2블럭에 60제곱미터 B타입은 어느 동에 있냐? 아까 옅은 갈색이죠. 이 부분인데요. 205동에만 있네요. 여기 이제 205동인데 그러면 그림으로 보자면 204동, 205동, 206동이고요. 바로 요 205동.
205동에만 60제곱미터 B타입이 있어요. 204동과 206동에는 60제곱미터 A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3블록입니다. 3블록인데요. 3블록의 60제곱미터 B타입은 301동과 302동 중에 옅은 갈색 이 부분이죠. 바로 302동에만 있습니다. 301동은 60제곱미터 A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게 301동이고 요게 302동입니다. 여기서 봤을 땐 요게 301동, 302동. 지금 보는 유니트 플랜은 60제곱미터 A예요. 저희는 60제곱미터 B를 공략하는 거죠. 60제곱미터 먼저 A를 보면 판상형 구조라는 건 이렇게 방과 거실이 나란히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면에 접해 있냐 해서 4베이, 뭐 3베이 얘기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지금 이렇게 접해 있죠. 발코니와. 그래서 우리가 4베이라고 합니다. 4베이 이런 거를. 특히 이제 발코니가 있어서 이게 확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판상형 구조는 방과 거실이 나란히 있는 구조로서 나중에 확장했을 때 그만큼 공간 효율성을 높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앞뒤로 창문이 있어서 마통풍이 있어서 되게 환기에 유리하고 특히 곰팡이 같은 게 그래서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평면이고 대중적이라서 환금성도 높죠. 이번에 볼 유니트 플랜은 60제곱미터 B예요. 저희가 공략하자는 거죠. 60제곱미터 B 타입도 판상형 구조죠. 방과 거실이 나란히 있고 4베이죠. 예.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방 식당에 창이 없어요. 창이. 판상형이긴 하지만 주방 식당에 창이 없다 보니까 환기 통풍에 수월하지가 않죠. 우리가 이런 거를 무늬만 판상형이라고 하죠. 유닛 플랜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좌측에 있는 게 A타입이고 우측에 있는 게 이제 B타입인데 똑같죠. 이 부분은. 예, 판상형 구조로서 방과 거실이 발코니에 내면이 접해 있어요. 그래서 4베이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점은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주방 식당에 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판상형 마통풍이 굉장히 수월한 거고 60제곱미터 B의 경우는 한번 볼까요? 거실이 있고요. 주방이 있는데 여기가 막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통풍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할 때 60제곱미터 B제곱은 판상형이지만 마통풍이 지금 불가한 평면이에요. 그러면 왜 막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제 101동을 여기 101동을 한번 이렇게 배치시켜 본 건데요. 4는 지금 4호 라인이고요. 3은 3호 라인, 2는 2호 라인, 1은 1호 라인인데 1, 3, 4는 60제곱미터 A 구조입니다. 1, 3, 4는 60제곱미터 A고요. 요 2호 라인이 저희가 공략할 거 60제곱미터 B예요. 보시면은 다 판상형 구조죠. 예, 최대한 남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판상형 구조로서 방과 거실이 지금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지금 튀어 있어서 통풍도 잘 돼요. 4호 라인, 3호 라인. 근데 2호 라인은 지금 주방이 여기 있어요. 주방이. 그래서 거실을 창이 있어도 이 주방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딱 봐도 통풍이 수월하지가 않죠. 이번에는 102동을 보겠습니다. 102동. 102동은 특히 이제 84평형이 있어요. 84제곱 3호. 3호 라인이 84제곱미터 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호 라인, 요 1호. 1호는 A 타입이고 2호가 이제 B 타입. 여기 써 있네요. 60제곱미터 B 타입이 요 2호고요. 1호가 60제곱미터 A 평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앞뒤로 다 이것도 역시 지금 뚫려 있죠. 판상형이고 뚫려 있어서 환풍에 되게 유리합니다. 1호, 3호 라인은. 하지만 2호 라인, 우리가 공략해야 할 2호 라인은 앞에는 다 뚫려 있어요. 판상형으로. 그래서 창문도 다 나 있죠. 근데 마통풍을 한번 보니까 네, 주방 식당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주방 식당이 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창이 없어요. 해서 환풍이 수월하지 않는 거죠.